삶을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책을 소개하는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이번에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음악과 삶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삶을 디자인하는 데 클래식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듣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을 표현하는 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향곡의 아버지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작품 번호는 106번까지 붙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았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향곡뿐만 아니라 수십 곡의 현악사중주, 협주곡, 오페라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은 하이든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77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이든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귀족 가문의 카펠마이스터, 즉 음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고용되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든이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고 신경이 거슬리거나 방해할 사람이 근처에 아무도 없었어. 그랬으니 독창성을 발휘해야 할 밖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이든이 말한 독창성이 반영된 곡으로 1970년대 초반에 작곡한 25곡을 뽑았습니다. 하이든의 작품은 전문가들에게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일반인에게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든은 질풍노도 시대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기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성 발전시켰으며 귀족의 요청에 따라 충실하게 종교적 음악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런던 여행을 통해 훨씬 대중적이면서 깊이 있는 작품도 탄생시키게 됩니다. 너무 작품이 많아서 하이든 전 교향곡 음악을 녹음을 시도한 지휘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대중성과 깊이를 동시에 갖추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천재성을 가진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두 사람의 명성에 숨겨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이든의 곡을 듣고 있는 저는 숨겨진 하이든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깊고 풍부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하이든의 곡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동안 클래식을 듣습니다. 하이든 하면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초연되었던 곡으로 예악장 안단테에서 갑자기 팀파니 소리가 크게 들려서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던 교향곡 94번 놀람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단원들이 자신의 파트가 끝나면 악기를 열고 무대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연주자들에게 휴가를 보내줬다고 알려진 교향곡 45번 고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트럼펫 협주곡이 있습니다. 이 협주곡은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 도입곡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익숙한 곡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은 교향곡 44번 슬픔입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교향곡이지만 4개의 악장이 주는 느낌이 제각각 다릅니다. 운명처럼 닥쳐오는 슬픔에 빠져있지 않으려는 빠르고 강한 의지가 바이올린 소리로 표현되어 오히려 힘이 솟아납니다. 저는 이 곡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에 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감상할 여유 시간이 없다면 1악장만이라도 들어보라고 친구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하이든의 곡을 평가하면서 그는 생전의 명성을 획득했고 그 명성이 사후까지 이어진 최초 위대한 작곡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은 영국에서 활동할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귀족 가문의 음악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잠시 벗어두고 런던에 있는 동안 작곡하면서 연주회를 즐겼습니다. 그의 생의 대부분은 풍요롭지도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카펠마이스트로서의 삶은 생계를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자전적글에서 그는 자신이 에스텔하지 가문과의 관계에 대해 그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박하는 예술가의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를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이든은 출판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출판업자와의 거래에서 술수를 부렸으며 영국에서 온 출판업자에게는 현악 사중주를 한 곡 주고 면도날 몇 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이든의 삶과 음악에 대한 글을 읽고 하이든의 음악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이든의 저음이 더 깊게 울렸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이야기입니다. 저는 9년 동안 클래식 음악을 매우 계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은 삶을 디자인하는 데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클래식을 왜 듣는지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 위대한 작곡가가 그려놓은 악보를 통해 삶의 슬픔과 기쁨, 사랑, 운명, 순수, 절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클래식을 귀로 듣지 않고 몸으로 느낍니다. 온몸이 전율하거나 가슴이 뛰거나 가라앉는 현상은 청각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클래식을 감상하게 되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클래식 중에는 1시간 넘는 곡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감상은 영화를 볼 때와는 다릅니다. 눈도 필요하지 않고 감정 소비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만 열어두면 시간이 저절로 갑니다.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질 것이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익혀두고 있습니다. 클래식 작곡가 14명의 주요 작품을 익혀두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어떻게 듣는가? 저는 1년에 작곡가 1명씩 선정해서 익혀두려고 합니다. 2013년부터 베토벤을 시작으로 차이코스키, 말러, 쇼팽, 바흐, 슈베르트, 브람스의 곡을 유로 사이트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 6월까지는 하이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운전할 때 클래식을 듣습니다. USB에 음악을 다운받아서 차에서 듣습니다. 파일 폴더 앞에 있는 숫자는 연도를 표시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맨델스존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USB에는 1000곡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더 잘 들리고 새겨 듣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나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클래식을 듣고 운전하면 하늘 일이 없습니다. 안전운전은 덤입니다. 삶을 디자인하면서 음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래식이든 재즈든 국악이든 메탈이든 일찍부터 선택하여 깊이와 넓이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생 목록 라이프 디자인,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